네, 부산이 여러 면으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다음으로 올 부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떤 인물이 적합할지 공약은 어떤 걸 들고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시장 예비 후보자들과 릴레이 인터뷰 이어왔는데 오늘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먼저 부산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청할까요? 네, 저 국민의힘 예비 후보 박형준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장이 돼서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요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냥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이게 지금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8년 KBS 보도도 나왔던 사례가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홍보 기획관도 하셨고 정무수석도 하셨단 네, 말이죠. 네, 그래서 네. 과연 보고를 받지 못했을까, 몰랐을까라는 점이 자꾸 이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정원이 일반적인 정보 보고를 그 청와대에 합니다. 그것은 60년 된 역사고요. 그리고 그 정보 보고 가운데 과연 불법 사찰된 내용이 있었는지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보 보고라고 해서 수석실로 전달된 보고가 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청와대 운영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은 금방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 개인 그 사찰 정보를 저는 일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2009년에 국회의원들을 뭐 사찰했다, 뭐 이렇게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은 네네. 제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선거를 앞둔 국면에 네네.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흘리고 이것을 또 정보위에서 그 이슈화하고 여당 대표가 나서고 또 이 여당의 주요 의원들이 일제히 이 문제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박형준 공격용 소재로 쓰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예. 일종의 정치 공세고요. 선거를 앞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 폭력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말씀 중에 청와대에 네. 계속해서 정보 보고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나는 민간인 불법 사찰 보고는 아예 받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게 불법 사찰인지 어떤 게 아닌지를 이게 딱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KBS에서 그 보도한 거는 2018년에도 이미 보도된 거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보고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료가 이 각 수석실로 이 전달이 됐다는 그 정체불명의 하나의 이 문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보도를, 그것도 3년 전에 똑같은 보도를 이번에 재생산한 거고요. 이번에 이슈가 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 4대강 관련 그 이슈가 중심이 아니고 소위 불법 사찰이 전면적으로 있었다는 건데, 국정원에서 그 불법 사찰이 전면적으로 있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은 그 정보위 보고에서도 박형준 정무수석에 이 보고됐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세세히 따지는 기 전에 네네. 이게 왜 이 시점에 이런 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또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느냐,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왜 이 시점이냐라는 뭐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공통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그 단일화 여론조사, 원샷 여론조사 끝나서 아마 오늘 이현주 예비 후보와 박민식 예비 후보 단일화 중에서 단일 후보로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훈 예비 후보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단일화된 후보 반 박형준 연대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뭐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단일화 과정이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합종 연행하는 것은 후보들의 자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로서는
누가 상대가 되든 간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 또 그것을 그 시민들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박형준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부산시장 출마 결심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평생 그 공적 가치에 대한 열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그 중심에 놓든 부산을 중심에 놓든 어쨌든 제 인생의 두 가지 공적 가치가 대한민국과 부산인데요. 특히 부산은 제가 태어난 것이기도 하지만 동아대학교 교수로 온 지 30년 동안 이곳에서 시민운동, 방송,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수석과 국회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늘 부산의 현안에 관여를 했고 또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고요. 제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그 반드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족적으로 남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예. 과정에서 제가 90년대에 시민운동을 할 때에도 문화도시 창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바로 MBC에 갖고 있는 그 문화도시 창조 네트워크가 제가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제가 주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 때는 광안리가 죽어 있었는데 4년 만에 살려냈고요. 부산 문화 콘텐츠 마켓을 만들었고 또 강서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를 인수위 때 주도를 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또 국회 사무총장 때는 국회 도서관 부산 분원을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부산을 위한 저의 열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한번 더 큰 뜻에서 지금 부산이 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한 번 더 갈매기처럼 날아보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는 이 부산을 위한 공적 열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은 뭐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국민의힘 전신들의 쭉 이제 시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산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발전이 수도권은 남대 비해서 여기는 걷거나 기는 수준의 발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격차가 커진 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산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리더십도 그렇고 또 이 부산의 그 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상공계, 대학 각 분야의 주체들이 부산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일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또 그 힘이 잘 결집이 되지 않았다. 이런 데서 저는 원인을 찾고 싶고요. 이번에야말로 부산이 몸부림쳐야 될 때이다. 지금 부산의 도시 소멸 지수가 0.65입니다. 이를 볼 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아주 무난하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뭘 들여오겠다 이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혁신 역량을 우리 도시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을 저는 대학과 이 산업을 함께 살리는 산학협력에서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이 청년들이 떠나고 이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대학과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대학과 연결되지 못하는 이 산업의 혁신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데 제가 혼신의 힘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대학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고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부산에서 인재를 구할 수 있다는 기업에게의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돈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사람과 기업과 돈이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번에는 한번 꼭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것을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어반루프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후보님 개인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데요. 여기서도 한 말씀 여쭐까요? 네네.
우리가 이제 부산이 혁신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산업 도시로 거듭나야 되고 또 가덕도 공항과 함께 국제 허브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맨날 남들이 한 신기술을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을 우리가 선취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KTX 고속철도가 있지만은 세계 4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출을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칸센이나 그 떼제베보다 늦게 이것을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 하이퍼루프의 도시형 수정 형태인 이 어반 루프를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본다면 남들이 3, 4년 후에 시작할 걸 우리가 3, 4년 전에 출발을 해서 3, 4년 남들보다 5년 앞당겨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이 기술과 이 공사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도시 발전의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어반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까지 하이퍼루프가 계획되고 있는데 그 일부 기간인 10km는 금년에 이미 만들려고 거기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지금 이것이 환경 영향 평가 중이고 우리가 지금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 수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돈도 훨씬 적게 듭니다. 네. 도시 고속철도나 지하철보다도 이것이 대심도로 작은 터널을 파고 거기에 아진공 튜브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지만 공사도 굉장히 돈이 덜 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항이 생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속철도가 연결된 뿐만 아니라 이런 하이퍼루프형 어반 루프가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이 가덕도 공항이 세계의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손색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그 미래 기술을 선취한다는 생각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기술적 가능성이나 이 경제적 가능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여쭐 게 많았는데 설명을 네네. 길게 해주셔갖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오신 네. 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장이 되면 시장이 힘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시정농단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시장, 현장에서 올라오는 정책을 가장 잘 앞장서서 팔고 걷어붙이고 해결해주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였습니다. 차